자, 이제는 지방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자 지방장 현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17일자에 그 조정 지역이 추가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되었죠.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방장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신규로 지정됐던 것이 이제 뉴스 기사에 나왔던 부분을 캡처를 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번 조정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장을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 파주를 제외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산, 대구, 광주, 울산까지 해서 광역시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천안이라든지 전주, 논산, 공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이 모든 지역을 보게 되면 다 지방장을 대상으로 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방장에 상당히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번에 지정된 이 내용을 가지고 12월 14일자 현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모습은 이랬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역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광역시 지역의 12월 14일자 매매가 상승률은 0.64, 전주 0.49에 비해서 규제가 지정이 되었던 것에 비해선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12월 14일 현재 기준의 모습입니다. 그 밖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전세가의 주춤이 막연히 그냥 전세가가 주춤했다가 아니라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도표를 보면서 듣는 첫 번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매매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일단 녹색 지역은 지난번에 지정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번에 지정된 곳입니다. 즉 12월 17일자에 지정된 것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부산 지역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묶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7일자 0.69에서 0.73으로 이번 주 들어서 좀 더 확산세를 보이는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 지역까지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부산의 전세가를 보시게 되면 전세가의 움직임은 금방 보셨던 위에 있는 매매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게 나타나고 있죠. 즉 전세가의 상승 부분이 결국 매매가로 확실하게 전이된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북구 뭐 이런 나머지 지역까지도 움직임이 퍼져나갈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조정 지역을 확대 지정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구 지역을 한번 봐야 될 건데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만들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는요, 수성구가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다시 나머지 지역,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물론 달성군 지역의 일부 지역을 좀 구분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군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면 사실상 대구도 역시 전 지역을 묶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상승률이 전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부산과 마찬가지로 전세가의 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매매가의 확산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광주가 보이는데요. 광주 지역도 이번에 완전히 모든 지역을 다 묶었죠. 상대적으로 광주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를 지나고
다시 한번 분위기가 강하게, 그 중에서도 광산구 지역을 필두로 해서 남구 지역까지 해서 점차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도 매매가의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광주의 매매가를 묶어버릴까, 광주를 조정적으로 지정을 했으니 상당히 움직임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나타날 거라는 점이겠죠. 전세가 역시 광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있는 다른 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의 상승세가 매매가로 전이되는 모습이 광주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조정적 지정되는 게 다음번까지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한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모습이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강했던 움직임이 약간 이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가 지난 12월 말을 기준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움직임이 없었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움직임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랬던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이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다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지금 지정된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 대전의 상황으로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옆에 세종이라는 거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났던 모습도 일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세종의 강세가 전세가, 매매가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전이 좀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먼저 지정되고 난 한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반면에 세종이라는 곳이 바로 옆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수세가 오히려 갭을 벌리는 세종 쪽으로 향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세종이 강세를 보이다가 주춤할 때쯤 되면 다시 이쪽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라고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광역시 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전의 흐름을 나머지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자, 울산 지역을 보면은요. 자, 울산 지역도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구와 남구, 그 다음에 북구 지역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구와 남구 지역을 지정을 했겠죠. 자,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했던 모습. 결과론적으로 광역시 부분은 전세가가 좀 주춤한 대신 매매가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매매 시장으로 전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정적으로 지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지역과 좀 특이합니다. 아직 나머지 지역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울산의 가장 강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울산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상황으로만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매매가의 강세는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좀 더 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접어들고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좀 한번 새로 만든 부분인데요. 10주간 지난 흐름이 10여 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5개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 뭐 대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해서 울산이 강하다.
결국 이 지역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조금씩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추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흐름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조정적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지를 보면서 다음번에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뭐 사실상 뭐 그동안 계속 이번 주 계속 강세다 뭐 이런 모습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지만 앞으로 이게 날짜가 매주마다 바뀌게 되면 5개광역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도 지역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이번 조정지역 지정에 강원도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원도 지역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 버렸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몇 개월간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강원도 흐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 이번 주 역시 강원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춘천, 강릉, 원주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원주 지역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원주 지역은 전세가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이 지역의 그 중소도시지만 인구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입주 물량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원주 쪽에 관심이 상당히 세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또 고려를 하셔야겠죠. 이번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지방장에 도입을 한 거를 생각해봤을 때 강원도의 모습이 강해지게 되는 경우 곧바로 지정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판단을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강원도의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북 지역을 보게 되면 충북 지역은 청주 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주 지역의 해제를 고대를 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지정이 해제되기는커녕 오히려 타 지역의 지정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청주 지역의 해제 가능성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떨어진다, 그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 뭐 흥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지역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면 오히려 청주 지역의 해제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충북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나머지 서원구 지역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충주의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제천 지역의 움직임도 조금 보여지고 있다. 사실상 이 지역의 그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인구가 좀 작은 도시, 규모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은 많은 투자자들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대상을 관심을 두면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지역 자체의 움직임도 자체의 움직임, 실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의 분위기 자체는 전부 다 유동성장이라는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대상으로 관심을 더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세 가격 역시 뭐 성원구가 조금 오른 것처럼 나타나지만 크게 움직임이 강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서 오히려 앞에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릴 때 강원도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갔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충북이 오히려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강원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지역인데요. 충남은 이번에 천안 지역이 전부 다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논산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도 논산 지역이 지정된 걸 보면서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논산의 움직임이 이 KB 시세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정됐던 뭔가가 그 정부가 봤던 어떤 데이터가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 지정된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갸우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논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좀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천안의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아마 잠깐 주춤을 했던 이번 주 현황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움직임이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주 지역 역시도 사실상 공주의 움직임이 세종에 붙어 있는 뭐 신관동 지역이라든지 약간 그 지역, 그 공주의 동쪽 지역의 관심도가 되게 높았었던 거에 비해서 규제 지역, 조정 지역 지정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룡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갸우뚱할 정도로 오히려 계룡이 조금 더 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충북 나머지 지역처럼 전세가의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결국에는 다음 주 들어서 천안의 위축이 이제 조금씩 시작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전북 지역인데요. 자, 전북 지역은 전주 지역이 지정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전주 지역이 이렇게 움직임이 강해졌던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조금 더 강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지역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강했던 곳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움직임은 좀 주춤하고 계속 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흐름은 결국 익산이나 군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익산과 비교해 보면 익산보다는 군산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 익산이나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소도시라는 차원, 그 다음에 중소도시의 움직임이 투자 수요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규제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규제가 들어올 때는 투자자들이 엑시트 전략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이 이번에 조정 지역이 됐죠. 보셨던 것처럼 역시 이 지역도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전남 지역까지 지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장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은 광주 광산구를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도 지정되지 않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북 전남 지역이 지정은 좀 늦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정부는 어쨌든 움직임이 나타나는 곳은 다 묶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도 다른 지역도 그러면 다음번에도 묶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결국 심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방장의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계속 연결해서 지방장의 흐름을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투자 수요의 움직임이 또다시 풍선 효과를 만들게 되겠지만 중소도시급의 풍선 효과는 오히려 엑시트 전략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장기간 묶여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북과 경남 지역을 좀 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포항 남구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경산도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포항이 그렇다고 쳐도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움직임이 주춤할 거는 같은데 아까 울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항도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움직임이 뭐 더 강하게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합세 정도로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지역 역시도 안동과 김천 지역의 풍선 효과가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와 지난주의 모습을 확인해 볼 때 계속해서 결국 이 경북 지역도 나머지 지역으로 분위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구미나 안동, 김천 쪽으로, 그 중에서도 구미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어쨌든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역으로 다음번에 넘어가더라도 정부는 분명히 그 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남 지역 보시는 것처럼 성산 의창구 창원에 성산 의창구 지역을 지정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 움직임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정한 건 맞는데 결국 이런 움직임은 진해 쪽으로 분위기를 연결시키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이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마산 지역, 마산 하포 회원구 지역에 이 지역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현재도 이미 마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또 이제 분양권을 사시는 건 좋은데 분양권을 들어가시는 경우 나중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잔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 한편으로는 좀 제가 논산과 비교해 봤을 때 양산이라든지 김해 부분이 강한데 오히려 이 부분은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정부의 생각이 뭐냐, 의중이 뭐냐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숨구멍을 만들어 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지정되게 되면 시장이 확 죽을까 봐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만약에 또 정부가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산 지역이라든지 김해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해구 이 지역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정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다는 조정지역이 많이 지정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지방장 규제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주로 얘기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꼭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여러분들의 투자의 흐름을 막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엑시트 전략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많은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본인의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망가지는 사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번 주에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의 의미가 규제지역의 지방장 확산이라고 하는 차원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조정지역 지정과 함께 다음 주, 다다음 주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 더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장에 관련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